고객님 가방 좀 보여주세요. 아, 이담 아나운서 평소 갖고 싶었던 명품 백을 걸치셨나 봐요, 손님이. 그러니까요. 가방 좀 보여주세요. 그렇게 하면 참 즐거운 얘기일 텐데요. 꼭 네.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뭘까요? 자, 지난달에 평창군의 한 마트에서요. 직원이 단골 고객에게 한 얘기입니다. 고객님 가방 좀 보여주시겠어요? 라고 한 거예요. 왜요? 단골 고객이 어딘가 수상했던 건데요. 어떤 일이 있었는지 CCTV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. 네네. 네, 가방을 맨 한 여성이 마트로 들어옵니다. 장바구니를 챙기고는요. 마트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. 이곳저곳 다니면서 네. 한참 동안 물건을 고릅니다. 그리고 난 뒤에 계산대로 향하는데요. 네. 단골 고객답게 알아서 장바구니도 제자리에 척척 가져다 두고요. 고객이 고른 상품 3개를 계산하던 직원이요. 네. 대뜸 고객에게 가방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이 보입니다. 그러자 여성이 가방을 내어줍니다. 네. 그런데 이 여성의 가방에서요. 웬 물건들이 주르륵 나옵니다. 어머나?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, 저 여성의 가방에서 나오는 게 평소 일상에 뭐 필요한 소지품, 뭐 휴지나 손거울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, 지금? 휴대용 소지품류가 아니라 가방에서 저 마트에서 판매하는 뭐 식재료, 생활용품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. 저 60대 여성 고객인데 저 고객이 처음에 마트에 올 때는 가방이 비어 보였다가 나중에는 가득 찼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트 안에서 이런저런 상품을 담는 게 이제 포착이 됐는데 막상 계산대에서는 딱 3개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. 나머지는 가방 안에 있었다는 거죠. 네. 근데 마트 직원이 일단 포착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. 어허.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네. 저 60대 여성이 평소에 저 마트에 단골로 왔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단골요? 어느 정도 안면도 인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저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저 여성의 가방에서 나온 그 물건들을 가격을 재보니까 총 10만 원어치에 상당했다고 합니다. 아니, 10만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을 떠나서 손정혜 회사님, 아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야. 아니 물론 처음 간 마트에서 저런 짓을 했다 해도 정말 천벌을 받을 행동인데 지금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단골이랑 이거 진짜 맞아요, 진짜? 네, 단골이니까 방심하고 의심을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. 하지만 마트 직원도 초기 예리했습니다. 뭔가 저 60대 여성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데 이상한데라고 유심하게 살펴보던 중에 네. 진짜 진열돼 있는 물건을 본인 가방에 넣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것이고요. 네. 이에 곧장 신고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조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경찰이 왔잖아요. 실제 가방을 열어보니 훔친 물건들이 들어있었고 이러면 현행범입니다.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고요. 네. 이 60대 여성 이뿐만이 아니었고요.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다른 마트에서 그러니까 최소 3곳에서 78만 원에 이르는 절도 행각을 했다고 합니다. 세상에. 그러니까 다수의 피해를 야기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도 이렇게 눈썰미 있게 지켜봐서 예리한 촉으로 신고를 해준 이 마트 직원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. 아니 손정혜 회사님, 만약에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인 여성이 그 60대 여성이 저곳에서만 순간 정말 100번 양보해서 순간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처음 이 마트에서 10만 원 정도의 물품을 훔쳤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나머지 2곳에서도 이미 합쳐서 78만 원치 훔쳤다. 이거 죄질이 안 좋잖아요. 이거 뭐 진짜 중한 처벌 필요한 거 아니에요? 그렇습니다. 자영업자들 사실 동네 사람들 믿고 장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단골인 척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남몰래 가방에 이렇게 슬쩍슬쩍 훔치면서 신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요.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잖아요. 이런 경영상의 위기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. 특히 이런 절도는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적발된 것은 3곳에서 78만 원이었지만 혹여라도 다른 여죄가 있는지 좀 철저하게 확인하고 피해 배상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요, 최재범 교수님, 미루어 짐작컨대 보세요. 이 몹쓸 여성이 이 마트에서 지금 CCTV에 포착된 이 마트 있잖아요. 네. 거기서도 처음이 아닐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처음에는 몇 개 간단한 걸 넣어봤더니 안 걸리네? 오케이, 다음에 갈 때 좀 많이 가져오자.
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다가 지금 잡혔을 수도 있어요 지금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보통은 가방 가져가서 한두 개 조그만 거 집어넣고 나와 보는 거예요. 근데 안 걸려. 아하. 그럼 어떻게 더 대담해지는 거죠. 어머나. 그다음부터는 2개, 3개 이랬을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그러네요. 없어요. 이번엔 이제 다행히 마트 직원에 의해서 발견이 됐으니까 이게 지금 들통이 난 거지. 그전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. 증거가 없어도 그렇지. 이 마트 직원분도 이상하다. 저 사람만 왔다 가면 뭔가 물품 재고 정리하면 뭔가 하나씩 빈다. 그럴 수도 있어요. 있죠. 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지 이것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그러니까요. 있어요.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또 절도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 게 나왔잖아요. 맞아요. 이러면 이분이 그냥 한 번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요. 또는 어떤 이제 우리가 그것도 그 정신적 질환이라고 치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맞아요. 이런 부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.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맞아요.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 도벽이 있다면 처벌도 처벌이지만 처벌도 받고 또 나중에 치료도 꼭 받길 바랍니다. 정말로 견물생심 하면 안 된다는 거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.